교재 119페이지 문제 32번 소성가공법입니다. 이 소성가공법은 비절삭 가공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기술사와 지도사에서도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기계공작법 문제인데요.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요. 소성가공이란 재료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가하게 되면 재료에 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힘을 제거해도 복원이 되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소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이것을 이용한, 이 성질을 이용한 가공법을 바로 소성가공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성가공을 알기 위해서는 이 탄성과 그리고 소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겠죠.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 탄성이란 외력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이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복하려는 성질을 말하죠. 예를 들면 스프링을 이렇게 당겼다가 놓게 되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상태로 회복되죠. 예. 반면에 이 소성이라는 건요, 이 탄성 한계 이상의 하중을 작용 시에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성질을 말하죠. 예컨대 스프링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면 원래 모양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변형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성 변형의 성질을 이용한 가공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소성 가공의 특징은요, 대표적인 것이 이 정확한 치수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강력한 성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삭 가공에 비해서 이 재료의 손실이 적죠. 손실이 적고 가공면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균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소성가공의 종류와 특징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1차 가공인 단조, 인발, 그리고 압출, 압연 가공이 있고, 2차 가공인 프레스 가공, 그리고 전조 가공으로서 크게 보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조 가공입니다. 재료에 외력을 가하면요, 이 재료의 결정 입자를 미세화하고 그리고 조직을 균일하게 해서 이 원하는 모양 또 치수로 재료를 강화시키는 가공법을 말합니다. 인류가 사용한 가공법 중에 이 가장 오래된 방식이죠.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 농기구라든지 또 군사들이 사용하는 이 칼 등을 제작하는 대장간이 있었잖아요. 대장장이들이 금속을 막 가열해서 망치로 때리죠. 그게 자유단조고요. 틀을 사용하지 않고 타격으로 재료를 단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금속 재료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요, 수많은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속의 타격을 이렇게 타격을 주게 되면 이 원자들이 슬립과 그리고 전이가 생기면서 조직이 압축되고 그리고 또 치밀하고 더 조밀한 구조로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조 가공의 특징으로는 재료의 이 항복점이 낮고 연신율이 클수록 가공이 쉽다. 결국 약간의 응력에도 쉽게 변형을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순수 재질일수록 쉽고 가공이 쉽고 또 탄소의 함유량이 많거나 특수강은 어렵다는 겁니다. 탄소 함유량이 크면 클수록 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공이 쉽진 않겠죠. 세 번째는 보통 고온에서 가공하며 즉 재결정 온도 이상의 열간 단조를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게 해머 단조와 프레스 단조로 진행하죠. 최근에는 산업이 발전되면서 대부분 이렇게 기계로 단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잡한 구조의 금속은 형을 사용해서 또 원하는 형상으로 대량 가공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형단조라고 또 불리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인발 가공입니다. 압출 가공의 반대 개념이고 이 인장력을 작용시키게 되죠. 금속의 봉이나 관을 다이에 통과시켜서 봉의 축방향으로 잡아당겨 그 바깥 지름을 줄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척을 이렇게 물려가지고요, 소재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렇게 긴 관,
뭐 봉이나 그리고 선재, 긴 선재를 가공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특징으로는 외력에는 인장력, 그리고 다이 벽면과 재료 사이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 또 특징이죠. 세 번째는요, 압출 가공인데요. 상온 또는 가열된 금속을 용기 내에 넣고 이를 한쪽에서 밀어내어서 봉이나 관을 만드는 가공법을 말합니다. 여기 이 소재를 이 램으로 밀어내면 요 다이를 거쳐서 이렇게 소재가 다이를 거쳐서 나오게 되죠. 압출도 냉간 압출과 열간 압출이 있는데, 냉간 압출은 비교적 이 작은 재료를 사용할 때 쓰고, 그리고 또 윤활제를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가공을 하게 되고요. 열간 압출은 아무래도 소송이 큰 재료, 뭐 알루미늄이나 또 뭐 아연 등을 사용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압연 가공인데요. 열간 혹은 냉간에서 금속을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통과시켜서 두께나 지름을 줄이는 가공법을 말합니다. 주로 이렇게 코일을 생산하거나 또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뭐 H빔 등의 제작 용도로 많이 쓰이고, 이 또한 열간 가공은 치수가 큰 재료에 적합하고 힘이 적게 들죠. 반면에 냉간 가공은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깨끗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재의 롤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조직이 치밀해지고, 또 열간 가공 시에는 또 이 부분이 결정 입자가 신현되고 또 조직이 치밀해지죠. 특징은 주조 및 단조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고, 또 생산 비용이 저렴합니다. 우리가 주조라는 건요, 뭐 아시겠지만 이 단조와는 다르게 거푸집에 용융금속을 이렇게 넣고 재료를 가공하는 거죠. 우리 소뚜껑 같은 거 만들 때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게 되죠. 자, 다섯 번째는 프레스 가공, 판금 가공이라고도 하죠. 주로 판상 금속 재료를 이 형을 사용해서 원하는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가공법이다. 이 프레스로 이렇게 펀칭을 하거나 또는 이처럼 상하 운동에 의해서 뭐 드로잉하는 것으로 주로 이렇게 자동차 소재 부품의 제작에 주로 많이 쓰이는 가공법입니다. 프레스로 생산하다 보니까 어때요? 속도가 빨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이 프레스의 가공 특성상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죠. 아무래도 상하로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프레스 사이에 사람의 신체가 접근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도 높아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또 필요한 가공법이죠. 특히 프레스는 주로 또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영세 기업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전조 가공인데요. 가공물 또는 공구를 회전시켜서 이 소성하는 가공법이다. 주로 나사나 그죠? 그리고 기어 등을 우리가 성형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사를 절삭해서 가공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홈이 파여진 다이 사이에 볼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넣고 이렇게 압축하면서 나사산을 만들기 때문에 강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장 강도나 또 피로 강도가 증가가 되고 충격에도 또 내충격성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특징을 보이는 가공법이 바로 전조 가공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위험 요인이라 하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기계적 성질로요, 재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가공 시에 내부에 이 잔조 능력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작업 시에 또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죠. 이 작업의 위험성은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적어두었지만, 가끔 시험에 이 특정 가공법의 위험 요인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조 이 가공 시의 위험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조라는 것은 뭐 이렇게 타격 접촉에 의해서 고온에 재료가 비산될 수도 있고, 또 화상이나 뭐 소음, 그리고 결국 보건적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죠. 뭐 아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롤러가 회전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회전하는 롤러에 말려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지치기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내용은 제 블로그에 제가 추가 내용을 이 위험점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추가 내용도 같이 정리해 둘 테니까요.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송가공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뭐 이해하시고 또 작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무리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벌써 처서가 지났죠?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